억울합니다. 잘 주던 보험금을 현대해상이 갑자기 안 주겠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입니다. 보험에 왜 가입하셨나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의사에게 치료는 받았는데 보험사는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문제는 지난 7월 이후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금융기관 경찰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집단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할 때 도대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최근 행태와 함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2011년 현대해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부터 무릎관절 통증으로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은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그동안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받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청구한 보험금은 돌연 지급을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자인 제가 문서를 확보한 것은 현대해상 사례입니다. 자, 그럼 잠시 아까 나레이션에서 언급했던 A씨의 2011년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은 크게 2009년 10월 그리고 2017년 4월 마지막으로 2021년 7월에 변경됐습니다. 조금씩 변했던 때는 있습니다. 사례에서 나온 A씨는 2011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즉 가입자인 A씨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약관에 따라서 처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지난 7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험은 약관 그 자체가 상품입니다. 때문에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했으면 보험금을 당연히 줘야 되죠.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보험금을 잘 주다가 갑자기 마음대로 못 주겠다는 겁니다. 앞에 A씨 사례로 돌아가 보죠. A씨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잠깐 치료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서 관절이나 근육을 바로잡는 치료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치료는 흔히 프롤로테라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치료가 굉장히 더딥니다. 환부에 혈액순환을 늘리기 위해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사하는 거죠. 이렇게 주사한 포도당을 신체가 추가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을 강제로 증가시킵니다. 가짜 염증을 만들어서 조직의 재생세포를 증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체외충격파도 증식치료와 원리는 비슷합니다. 신체 외부에서 환부로 강한 충격파를 쏩니다. 충격파는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자극합니다. 고의적으로 충격을 줘서 신체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자 A씨는 2011년 보험에 가입하고 2019년부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도수치료 8회, 증식치료 3회, 체외충격파 치료 24회를 받았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A씨는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죠.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치료받은 체외충격파 6회에 관련해서 청구를 했더니 현대해상은 지금까지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갑자기 돌연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최근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기자인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보존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부위를 직접 절단, 절개, 절제하는 등의 직접 치료보다는 치료 위험이 낮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으면 해당 부위가 시원합니다.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직접 치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 병원이나 환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런 치료를 그냥 마사지 받듯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현대해상은 A씨가 과잉 진료를 받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때문에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한 것이죠.
지난 2016년에 금융감독원에 A씨와 비슷한 분쟁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민원에서 민원인 즉 보험 가입자는 경추간판 장애로 그러니까 척추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19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물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도수치료를 22회 추가로 받고 다시 한번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에서는 보험금을 줬는데 똑같은 치료를 받고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가입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죠. 이 민원에 대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진단에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분하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치료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실손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의 증상 및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상태 호전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 이에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시 현대해상 사례로 넘어가 보죠. 현대해상이 A씨에 대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 보험금을 거절한 것도 금감원의 분조의 결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장기간 보존 치료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즉 치료의 의미에는 아팠던 몸이 안 아파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말로 몸이 나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해상이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얼핏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11년 보험 가입자에게 2017년 4월 변경된 약관 내용을 거론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현대해상이 계약한 내용이 아닌 내가 계약하지도 않은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사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이는 상법상 신의 측 원칙, 보험업법상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결과 과잉진료라는 결론을 내죠. 그런데 자문 회신문을 좀 자세히 보면 본 회신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소견이 아니며 첨부된 의학적 자료로만 작성한 소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해당 환자, 그러니까 A씨를 직접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같은 질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더디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런 차이점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 자문 제도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된다는 시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정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의 경우 정말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를 끼고 보험 사기를 치는 의사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오는 거겠죠. 어쩌면 일부 의사는 치료 효과도 없는 보존 치료를 장기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어떨까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A씨는 물론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린 현대해상 모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횟수를 초과하는 보존 치료를 받았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질병임에도 사람마다 통증 정도가 다르고 호전되는 속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보존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런 보존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할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정말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